스칼라량은 크기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벡터량은 크기뿐만 아니라 뭘 나타내는가? 방향까지 나타내는 거야. 그럼 우리 중학교 때는 뭐만 배웠냐면 스칼라량만 배웠다 우리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완전히 벡터량이에요. 벡터량. 스칼라량은 뭐만 나타낸다고? 크기만. 근데 벡터량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봐라. 여기서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 물리에서 크기는 뭘로 나타낼까? 크기는 숫자로 나타내. 이해됐어? 방향은 뭘로 나타낼까? 방향은 여러 개가 있어. 360도.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우리 그 여러 개를 취급하면 너무 복잡해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고1하고 고2 때는 직선 운동만 취급해. 정지에 있다가 그러니까 직선 운동만 취급하니까 방향이 두 개밖에 없어. 뭐냐면 정지에 있다가 움직이지. 그러면 이쪽이 기준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반대가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정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힘받아 이쪽으로 움직이지. 이쪽이 기준 방향 플러스, 이쪽이 반대 방향 마이너스예요. 즉 방향은 부호로 나타나요. 부호로. 그래가지고 뭐가 있다. 플러스가 기준 방향. 마이너스가 뭐야? 반대 방향. 이해됐어?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해됐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동거리하고 뭐가 있다? 변이가 있어. 이동거리는 뭐가? 방향 신경 안 써.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뭐라고?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쓰고 뭐라고?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오케이?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뭐냐?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방향 신경. 변이는 뭐야? 위치 변화야. 위치란 건 공간상의 한 지점이면 우리가 기준점 잡고 방향과 거리로 나타내야 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지지. 그거가 사이에 최단 직선. 직선이 뭐야? 방향이 들어간 거야. 어떻게 되냐면, 봐봐.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이.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비교해줄게.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비교해볼게. 자, 봐라.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써.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그러다 보니까, 봐봐. 자.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있어. 정해졌어. 경로는 여러 개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번, 2번, 3번 경로야. 그러면 이동거리는 누가 제일 클까? 누가 제일 클까? 그렇지. 1번. 그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쓰니까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3번, 2번이야. 근데 변이는 그건 말했지.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져 있지. 그러면 그거의 최단 직선. 그러니까 2로 가까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방향이 안 변할 때, 같을 때는 방향이 안 변하고 직선 운동할 때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10m 간다. 이때는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어떻다? 같아. 근데 얘가 방향 바꿔서 5m를 가버렸어.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야?
그렇지. 변이는 얼마야? 결과적으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야. 그럼 얘 결과적으로 5m 밖에 이동 안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럼 이동거리가 크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동생 다니고 있냐? 동생하고 엄마 아빠가 동생하고 저기 이마트 가는데 표지판에 2km까지 이마트까지 3km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게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그렇지. 어떤 미친놈이 3km를 직선으로 그러니까 변이는 그거보다는 작겠지. 직선거리니까. 이동거리는 게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럼 이동거리가 그렇게 돼 있어. 하고 어떤 이런 거야. 내가 앞으로 1m 갔어. 뒤로 1m 갔어. 이동거리 얼마야? 변이 얼마야? 그렇지. 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위치 변화 있어 없어? 절대지 않아. 0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400m 트랙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A란 여기 사이는 100m야. 그리고 400m 트랙이 돼. A라는 놈은 절반 같아. 똑같은 시간 동안. B라는 놈은 한 바퀴를 돌아. 그럼 A의 이동거리 얼마니? 그렇지. 변이 얼마야? 그렇지. B의 이동거리 얼마야? 그렇지. 변이 얼마야? 제자리잖아. 0. 그렇지. 이해됐지? 무조건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누가 크다? 그리고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동거리하고 변이 다 이야기했다. 그럼 봐라 또. 아이씨 찍었어야 되는데. 하고 이동거리는 S인데 여기서 S가 뭐냐면 스트리트 아니다. 우리 자판에 보면 이동 커스 키 있어. 그래갖고 시프트 키. 그리고 속력하고 속도가 있어. 속력은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 영어로도 스피드야. 근데 속도는 속력 플러스 방향이야. 영어로도 벨로시티야.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V로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얘를 V로 나타내고 얘는 뭐야? 이렇게 화살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은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야. 근데 속도는 뭐야? 어느 방향으로의 물체의 빠르기.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속력하고 속도하고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이 속력하고 속도가 있다. 보여봐. 고영이 이번 시험에 기말고사 때는 너 100점 맞아야 돼. 그래야지 1등급 나와. 다시 합해라고. 알았지? 뭔 말인지 알지? 많이 해야 돼. 모르는 거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개념이 완벽하게 된다면 문제 풀이를 많이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100점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속력이라는 건 물체의 빠르기야. 근데 정의가 뭐냐?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변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뭐 있냐면 이게 있어. 정의가 있고 정의를 통해서 관계식을 뽑아내는 게 있어.
정의는 뭐냐? A 하는 동안에 A에 대한 B, A 하는 동안에 B가 있어. 그러면 자, 이만한 사과가 있었는데 자, 그치? 쯔위가 6개 먹었어. 많이 먹었어, 적게 먹었어? 많이 먹었지. 돼지지. 근데 세련이 10개씩 먹었어. 9개씩 먹었어. 근데 지민이가 15개씩 먹었어. 얘는 배 터져 죽었을 거야. 전부 다 많이 먹었어. 근데 설현에 비해서 쯔위는 적게 먹었어. 설현에 비해서 지민이가 많이 먹었어. 봐. A에 대한 B. A 하는 동안에 B. 야, 9분의 6, 9분의 15. 비교가 편하네? 자, 관계식은 뭐다? A는 뭐야? 기준이야. 그리고 B가 비교 대상이야. 그래서 관계식은 기준분의 비교가 된다. 그리고 기준은 야 9분의 6, 9분의 16, 9로 일정해버리면 편하지. 기준에 일정하는 게 편하지. 그러면 여기서도 A 하는 동안에 B지. 기준분의 비교. 단위 시간으로 일정해버려. 1초로. 따라서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이동분. 이해됐어? 하고 V는 T분의 S고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 또 A도 기준분의 비교. 앞으로 기준분의 비교가 엄청나게 나와. 근데 앞으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야.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야.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자, 여기서 봐봐. 얘는 스칼라분의 스칼라야. 그러니까 스칼라분의 벡터. 그러면 야, 시간하고 속력하고 속도하고 누가 더 크냐? 속력이 더 커. 그리고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할 게 없어. 왜? 시간은 똑같지. 근데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속력도 속도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럼 누가 큰 거야? 이동거리가 크니까 속력이 큰 거야. 이렇게. 찍어놔. 이쪽, 오른쪽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 여기에 뭐가 나오냐? 스칼라랑에 시간, 질량, 부피, 온도, 일과의 문제. 선생님 시간 벡터랑인데요? 방향 여러 개 있잖아요, 선생님. 12시 방향에서 배틀그라운드 하다 보면 적출혈 그러잖아요. 별을 쏴죽인다. 뭐냐면 그거는 시계의 방향이지 시간은 태초부터 제로부터 시작해갖고 플러스만 있어요. 그리고 온도 선생님 마이너스 있는데 절대 온도로 시작하면 마이너스 273도가 0켈빈이야. 그러면 거기서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에 가속도가 있다. 가속도는 A야.
A로 나타나는 액셀레이션 해갖고 뭐냐면 가속도는 잡아라. 여기서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가 있어. 뭐가 있냐면 평균이라는 게 있어. 평균. 뭐냐면 평균이란 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도중에 속력 변화를 고려 안 해요. 그냥 뭐 막히면 천천히 가고 안 막히면 빨리 가고. 그러니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를 나눠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갖고 평균 속력을 봐라. 뭐야?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도중에 속력 변화 고려 안 해버려. 평균 속력에 따라서 총 걸린 시간, 총 이동거리. 이해됐어? 갖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5시간 걸렸대. 그럼 80km 오는 거야. 이해됐어? 평균 속도는 뭐야? 총 걸린 시간 동안에 뭐야? 총 대비.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평균 속도는 딱 하면 되잖아. 이거. 총 걸린 시간 동안에 총별 하면 돼.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또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긴다? 액셀레이션 해갖고 A로 쓰는데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겨? 무조건 힘 때문에 생긴다. 힘하고 얘는 뗄래야 뗄 수 없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필요해.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빨라지면 속도가 느려져. 즉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갖고 이 가속도도 벡터량이야. 근데 힘이 벡터량이니까 힘에 의해서 가속도의 방향도 결정된다. 그러면 가속도는 저기가 뭐야?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뭐야? 속도 변화. 속도가 빨라지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게 가속도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기준물의 비교지. 쉬워지는 거야, 이제. 공식을 다 알아버리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즉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앞으로 삼각형 쓴다. 델타로 올려 변화량이라는 뜻이다. 갖고 속도 변화량이다. 나중 속력에서 제로 들어갔지. 처음 속력이라는 뜻이야.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에 빼주면 돼. 그러면 그만큼이 변화한 거야. 그리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해됐어? 그러면 가속도도 벡터량이야. 그러면 가속도도 크기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크기는 못 가. 속도 변화를 해. 가속도가 1m/s 제곱이면 1초당 1m 속력이 1m/s씩 빨라집니다. 가속도가 2m/s 제곱이지 1초당 2m/s씩 빨라집니다. 크기는 속도 변화는 거예요. 방향은 뭘 의미할까? 속도의 증가를 의미한다.
뭐냐면 플러스면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마이너스면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봐봐.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야.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마이너스야.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에서 속도가 증가하려면 플러스가 증가해야 될까? 감소해야 될까? 그렇지. 0에서 10이 돼야 돼. 플러스 10. 마이너스에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서는 어떻게 돼? 응? 마이너스에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감소해야 돼. 감소해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플러스는 어떻게 돼야 될까? 증가해야 될까? 감소해야 될까? 그래, 감소해. 이해됐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증가하면 돼. 증가하면 돼. 자, 여기서 이 화살표로 보면 더 쉬워. 오른쪽이 뭐다? 플러스야. 오른쪽이 플러스야. 그러면 야, 플러스가 감소, 마이너스가 감소하지. 플러스야. 플러스가 증가해도 플러스. 이해됐어? 플러스가 감소해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증가해도 마이너스.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어? 이걸 찍어. 그러다 보면 이제 봐봐라. 뭐 힘이 나와. 힘이란 건 포스예요.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근데 화살표는 안 돼. 화살표의 시작점이 작용점이야. 화살표의 크기가 힘의 크기. 얘가 방향이 확실하게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라는 거야. 우리가 또 충격량, 충돌 시 나타나는 물리력,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물리력이야. 이걸 배운다. 그럼 봐. 힘이 가장 확실한 벡터라인. 힘에 의해서 위치가 변해. 힘에 의해서 속력이 변해.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변해.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 충격력이죠. 그리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 아, 우리는 이제 벡터량을 배우는 거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해줄 거야. 그래프를 해줄 거야. 응? 그래프를 해줄 거야. 응? 그래프는 봐. 자, 봐봐. 여기 3번에서 제일 밑에 봐봐.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려면 가속도까지 구해야 돼. 그러면 자, 시간을 갖다가 사진을 찍었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다중성광 사진을 찍었대. 그 다중성광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딱딱딱딱딱 나타난대. 근데 봐라. 보면 이때 시간 간격이 1초지. 그리고 구간별 이동거리가 있어. 이 시간으로 이동거리를 나눠주지. 각 구간별 평균 속력이 나와. 그러면 10cm, 미터 퍼 세크, 30cm 퍼 세크, 50cm 퍼 세크, 70cm 퍼 세크. 그러면 우리가 또 속도 변화를 본 거예요.
속도가 전부 다 얼마씩 변해? 20씩 변하지. 그러면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뭐야? 가속도인 거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는.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를 일정해? 20cm/s를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뭐야? 봐봐. 시간으로 이동거리를 나눠주지. 그러면 그게 뭐야? 각 구간별 평균 속력이에요. 또 이걸 속도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 변화를 또 시간으로 나눠주지. 그러면 그게 뭐다? 가속도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그래프 보자. 그래프 보자. 이거 찍어. 그리고 찍고 그래프 하자. 이제 선생님 그래프 해줄게.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봐라. 그래프에는 세 개가 있어. ST 그래프,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에서는 중요한 게 기울기하고 밑넓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물어보죠. 기울기라는 건 x축분의 뭐야? y축. x축분은 뭐고? y축이야. 어? 그러면 봐봐. x축이 뭐니 지금? 기울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네. 선생님 또 그것이 선생님 이용할 양식을 시켜야 되겠다. 안 먹고 왔어? 왜 안 먹고 왔어? 늦게 갔어? 네, 저기 뭐냐 떡국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시간으로 이동거리가 뭐니? 변이란 말이야. 아니 속력이란 말이야. 따라서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야? 속력이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운동이야? 속력이 일정한 등수 운동. 이해됐어? 그러면 야 얘들은 뭐야?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 둘 다 기울기 일정하네. 둘 다 속력이 일정한 무슨 운동이야? 등수 운동이야. 단지 얘가 더 빠르게 등수 운동이야. 만약에 얘가 2m/s야. 얘는 1m/s야. 아까 얘는 1초일 때는 1m. 얘는 2m.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V1, V2, V3, V4, V5 얘는 슈퍼소닉이야. 기울기가 무한대잖아. 속력이 엄청 많아. 그리고 얘들은 오른쪽 기울기지. 플러스 방향, 기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야. 근데 단지 얘가 더 빠르게 등수 운동하는 거야. 그리고 V4는 뭘까? V4는 뭘까? 기울기가 0이네? 정지야. 1초에도 2m, 2초에도 2m 정지야. 그리고 V5는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렇게.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자, 이렇게.
운동 방향은 속도의 요보다 즉 운동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지. 아, 2초일 때 방향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그럼 이동거리 얼마야? 2m 플러스 4m니까 6m야. 변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2m. 이해됐어? 그러면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커. 속력이 커. 4초분의 6m. 4초분의 마이너스 2m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선생님 말했듯이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이동거리가 커.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속력이 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하나. 또 이제 VT 그래프가 있어. 두 번째. VT 그래프가 있는데 야 우리 ST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줄기 속력이지. 속력이지. 얘는 등속 운동이지. 얘를 VT로 바꿔보면 뭐가 일정? 속력이 일정이었지. 아, VT 그래프에서 민들기는 뭐다?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동거리.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뭔가? X축분의 Y축이니까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이네.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입니다. 가속도잖아. 아, 여기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네.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이네? 등 가속도 운동이네. 이해됐어? 이렇게 찍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자, 야, 우측.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 다음 등속. 그리고 이거는 뭐야? 등 감속. 속력이 등가속도는 등가속도인데 마이너스 등가속도. 이해됐어? 응? 근데 5초일 때가 뭐가? 속도의 뭐가 변했지? 5초일 때 운동방이 바꿔버려. 5초까지는 속력하고 속도하고 이동거리하고 변화가 같아. 근데 5초 지나면서 뭐야? 운동방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이동거리가 더 큰 거야. 변이보다. 속력이 속도보다 더 빠른 거야. 그리고 얘는 무슨 운동이라고? 정지에다가 일정한 힘 받아갖고 뭐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여기는 속력이 일정하지. 등속. 여기는 속력이 운동방이 반대로 힘 받는 거야. 이렇게 이때는 0초에서 1초는 내가 정지에 있다가 일정한 힘, 이 방향으로 힘 받아갖고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야. 2초 이후에는 힘이 작용 안 해. 등속으로 가는 거야. 근데 4초 이후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 받으니까 속력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가 5초일 때 뒤로 가버려. 이해됐어? 등가속도, 플러스 등가속도, 등속, 마이너스 등가속도.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가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 보면 자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지. 그러면 얘를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로 그리면 가속도가 일정한 얘는 뭐야? 등가속도 운동이지. 윗넓이는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야. 속도 변화네.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윗넓이는 뭐냐? 속도 변화네. 그리고 봐봐. 두 번째. 선생님, 시간하고 가속도에서 기울기는 뭐예요? 얘는 등등 가속도예요? 아니야. 뭐냐면 이거는 야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힘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속도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어? 이해됐어? 그리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얘를 갖다가 초음속력이 연결돼. 얘를 뭘로 바꿔요? VT 그래프로 바꿔요. 그러면 속도 변화라는 게 얘가 플러스 4지. 얘는 0이지.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고로 얘를 바꿔보면 이렇게 돼.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등가속도, 등속, 등가속도, 등가속도인데 마이너스 등가속도. 이렇게 됩니다. 지가. 그러면 그리고 시원. 이해됐지? 앞에 펴봐. 그러면 이제 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 있는데 중력을 배우기 전에 뭘 배워야 되냐면 자 반류력이라는 게 있어. 반류력. 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말해. 그러면 만류력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만류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뭐냐 뭐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뭐야? 힘이 있는데 이게 인력이잖아. 근데 우주에 있건 지구에 있건 서로 다른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해. 근데 왜 끌어당길까?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리다 했어. E는 mc에 제곱이 됐어.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그랬어. 아무리 적은 물체라도 질량 갖고 있어. 그러면 에너지 갖고 있어. 그러면 둘 사이에 힘이 미쳐. 갖고 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근데 이 힘은 작용만 작용이야. 힘의 크기 갖고 방향 반대. 그래가지고 거리가 알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뭐에 비례? 당연히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힘이 세단 말이야. 질량에 비례. 그리고 이것의 곱셈에 비례.
거리하고는 야 반비례. 근데 작용반작용이니까 R분의 1, R분의 1이니까 R제곱분의 1이야. 근데 이게 비례지 는은 아니야. 그래서 마일력 상수를 비례 상수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F는 G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인 거야. 근데 이 마일력 상수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야. 그러니까 보영이 니도 질량 있고 선생님도 질량 있어. 우리 둘 사이에 마일력이 존재해.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 근데 우리가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왜? 이 상수가 너무 적어. 그러다 보니까 11승이니까 어딘가니 질량 안 크면 우리가 못 느껴. 그렇지만 힘은 작용하고 있어. 못 느끼지만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어? 항물체가 지구가 돼. 그러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마일력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중력이라고 해요. 중력은 봐라.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여. 눈에 보여. 이렇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 왜? 지구의 질량이 충분히 커. 그러다 보니까 마일력 상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고 중력은 봐라. 그리고 이 힘은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 왜? 질량과 거리에 따라. 그러나 힘의 크기는 어떻다? 언제나 같아. 작용 반작용. 이해됐어? 하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야. 지구의 질량은 라지 m, 물체의 질량은 스몰 m이라고 그러잖아. 둘 사이 거리가 지구의 반지름 맞아. 왜 선생님 둘 사이 거리를 지구의 반지름으로 해요? 야,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야. 근데 얘가 1km, 2km 떠봤자 물체가 지상에서 뭐 조족지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힘은 뭐야? 힘은 어떻게 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셈 비례하고 마일력 상수. 그러면 이게 야 F가 MA인데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MA인데 MG야.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야. 그러면 지워지니까 이가 봐라. 이가 봐라. 이가 봐라. 이가 봐라. 그러니까 G를 구해봤더니 G가 얼마나 나와?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1초당 얼마씩 빨라진다. 지구에서는 9.8m/s 빨라지구나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때 야 중력은 벡터라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있어. 방향은 어디니? 무조건 어디야? 방향은 어디야? 지구 중심 방향이야. 지구 중심 방향이야. 지구 중심 방향. 방향은 어디라고? 지구 중심 방향. 지평면의 수직이라고. 지구 중심 방향. 이해됐어? 지구 중심이야. 그리고 크기가 뭐가 돼? 크기가 뭐가 돼? 무게가 돼. 무게는 중력에 따른 질량이야. 그 무게 웨이트. 이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중력의 크기는 뭐라고? 무게야, 무게.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뭘 해줄게. 무게하고 질량이 있어. 웨이트하고 질량 스몰엠이 있다. 응? 무게는 뭐야? 중력에 따른 질량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변하면 변할 수 있어.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야. 지구 어디에서나 우주 어디에서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고유한 양이니까.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이야. 이게 잴 때는 양팔적으로 균형 맞추는 위접시적으로. 얘는 중력에 따른 질량이니까
중력이 변하면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지구에서는 10kg이면 달에서도 10kg이야. 근데 얘의 단위가 kg F하고 뉴턴이 있어. 지구에서 60kg F야. 무게가. 달에 가면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 돼. 그러니까 10kg F가 돼. 이거야. 응? 다르다. 무게하고 질량은. 근데 중력의 크기는 뭐라고? 무게야, 무게. 알아? 자, 중력이란 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해? 질량이 클수록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다른 지구보다 중력이 작기 때문에 동일한 물체의 중력을 달에서 측정해 보면 지구보다 작다. 지구의 몇 분의 1? 6분의 1이야. 그리고 이건 거리가 있기 때문에 R이 있기 때문에 접촉에도 작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해. 그리고 뭐야? 이때 중력의 작용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달에서도 달의 중심 방향이야. 그리고 무게는 뭐라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무게의 단위는 뉴턴 또는 킬로그램 F다. 그리고 무게는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다르다. 왜? 장소에 따라 중력에 따른 질량이기 때문에 중력이 변하면 변한단 말이에요. 달에서 중력의 크기는 지구의 6분의 1으로 달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의 6분의 1로 가벼워진다. 그리고 지구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mg다. 그래서 g는 뭐다? 중력 가속도 그래비티다. 하고 지구 표면에서 근처에서 질량이 1kg 물체의 무게는 얼마다? 자, 1kg F는 봐라. 1kg의 물체를 가속도가 9.8m/s 되게 하는 힘이야. 그리고 1N이라는 건 뭐냐면 1kg의 물체를 가속도가 1m/s 되게 하는 힘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고요? 뉴턴이 되고요. 그러니까 N은 몇 뉴턴이다? 9.8뉴턴. 1뉴턴이 이거거든. 이해됐어? 찍어? 이해됐지? 그러면 이쪽이 설명이 됐어. 그리고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 봐봐. 중력은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준다. 비문이 아래로 내리지. 그리고 번지점프하는 사람이나 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달이나 인공위성이 떨어지지 않고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어떻게 돼?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거.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를 뭐라 그래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은 물체 A가 물체 B를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물체 B도 물체 A의 크기 갖고 여기는 방향 반대의 힘이야. 얘가 F1, F2라고 할 때 이 힘은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의 힘이야. 그리고 언제나 이 힘의 크기는 변할 수 있어. 그러나 F1하고 F2는 크기는 어떻다? 항상 같다. 왜? 작용반작용이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물체 운동 문자. 학교에서 이거 선생님 같이 설명 안 해줘. 근데 문제는 다 나온단 말이야. 아까 처음에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 나와요. 뭔 말인지 알지? 이거 보자. 우리 모형이 1등은 맞아야지. 이제 열심히 해갖고 1등은 맞아야지. 자, 봐봐, 보면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물체 운동.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 물체 운동 보자. 자, 봐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냐? 자연낙하 운동이 있어. 자연낙하 운동은 이거야. 이거야. 뭐냐면, 야, 이게 힘이 일정해.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라. 그러면 얘가 힘이 일정하니까 힘하고 누가 뗄 수 없어. 가속도.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같은 방향이면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반대 방향이면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그리고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무슨 운동? 직선 운동한다. 그래서 자연낙하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봐라. 봐봐. 자연낙하 운동은 힘이 뭘로 일정해? 뭘로 일정해? 중력을 일정하잖아.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야. 근데 처음 속력은 0이지. 맞고 속력이 가속도가 얼마야? 9.8 m/s. 1초일 때 9.8, 1초가 지나면 1초마다 9.8 m/s 빨라진단 말이야. 1초 후면 9.8, 2초 후면 19.6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자연낙하 운동은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야. 자연낙하 운동 물체의 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1초마다 9.8 m/s를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가지고 가속도의 크기가 9.8 m/s로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이 된다. 그리고 질량, 뭐냐면 거기가 봐봐. 자, 쇠구슬하고 기타를 무중력 상태,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려. 그러면 누가 먼저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왜?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있어. 마찰의 역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네. 역학적 에너지라고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합이야. 그러면 최고점에서는 뭐만 있어? 높이를 가지면 갖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야. 이렇게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어. 나머지 지점은 높이도 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을 가지면 갖는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는 높이를 가지면 갖는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을 가지고 갖는 에너지야. 그러면 나머지 지점은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다. 그리고 최하점은 뭐만 있어? 높이는 0이고 속력만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이것들의 합이 같아야 돼. 그리고 최고점에서는 뭐만 있어? 그렇지. 최고점에 위치 에너지. 최하점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돼.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9.8 m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g. 질량 나라고. 낙하 속력하고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고 다 없어.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즉 낙하 속력은 뭐에서만 결정된다? 왜 9.8 상수야? 2분의 1 상수야. 낙하 속력은 뭐에서만 결정된다? 높이. 그러니까 진공에서 쇠구슬하고 깃털을 같이 떨어뜨리지. 그럼 어떻게 돼? 동시에 떨어져. 동시에. 낙하 속력은 뭐에서만 결정된다? 높이에서. 그리고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 운동이지. 그럼 등 가속도 운동 시
봐봐. 시간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야? 비례하다. 자연학과에서는 시간까지 높이의 비례.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져. 근데 이제 마찰에 있는 공기 중에서 쇠구슬하고 깃털을 떨어뜨리지. 그럼 누가 먼저 떨어져? 쇠구슬. 왜? 깃털은 표면적이 넓어서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 근데 마찰이 있는 공기 중이라도 이제 쇠구슬하고 이렇게 야구공하고 탁구공하고 떨어뜨리지.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면 거의 모양이 비슷하면 거의 동시에 떨어져. 이해됐어? 이렇게 낙하 속력, 낙하 시간은 자연낙하 시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해됐어? 그래서 질량이 다른 물체를 자연낙하 시키지. 물체의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가 다르지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이거고 그 다음 봐라. 자 봐라.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니?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이거는 그래프는 이것만 나와. 이것만 나와. 자연낙하는 어떠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래프가 뭐만 나와? 이것만 나와. 이해됐지? 근데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던졌어. 얘는 근데 자연낙하 운동 뭐만 방향은 일정하고 뭐만 변하냐? 방향은 일정하고 뭐만 변해? 속력만 변한다. 이해되니? 속력만 빨라지잖아. 근데 얘는 힘이 일정해. 힘이 일정해. 하고 힘이 일정하니까 힘이 일정하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 힘하고 속력하고 방향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변하지. 그럼 가속도. 두 개 다 그대로지. 그러면 그거는 등가속도,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힘이 일정 안 하기 때문에 힘은 일정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과 방향 모두 돼. 이해되니? 이해됐어? 근데 알아. 그래가지고 수평은 이걸 나눠야 돼. 수평은 선생님이 처음 준 힘이 있어. 얘는 초기 속력이 0이 아니야. 왜? 내가 힘을 줬어. 그러니까 그 다음 손바닥 떼면 힘이 작용 안 해.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봐봐.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 등속 운동. 내가 제일 처음에 초기 속력이 0이 아니야. 수평 방향이 있어. 내가 힘을 줬기 때문에. 그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 그 속력 그대로 내가 처음 준 힘 때문에. 근데 연직 방향은 무슨 힘 받아? 일정한 힘 받지. 일정한 힘 받지. 그러니까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 그러다 보니까 봐봐.
이렇게 속력과 방향 모두 변하죠. 속력과 방향 어떻다? 모두 변하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속력과 방향 모두 변하고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이야? 처음 준 힘에 의해서 등속 운동하고 연직 방향은 중력에 의해서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찍어. 뭔 말인지 알겠지? 속력과 방향 둘 중에 하나로 변하면 무슨 운동이라고? 가속도 운동이야. 좀 보자. 수평으로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물체에 따라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지표 근처에서 포물선을 경로를 따라 낙하하는 운동이다. 수평 방향은 내가 처음 준 힘에 의해서 처음 속력은 0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 뗀 다음에는 힘이 작용 안 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일정한 힘이 작용함으로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운동과 같이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해됐지? 그래서 A는 자연낙하 운동이야. B는 뭐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야. 그러면 자연낙하하는 물체 운동은 힘이 일정한 힘, 중력이 작용하니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해야 없지.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그리고 연직 방향은 일정한 힘, 중력이 작용하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봐. 만약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 자연낙하 운동을 하므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 똑같은 운동이다.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이걸로 표시해 볼게.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로 표시해 볼게.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는 직선이다. 2차 곡선이야. 3차 함수 곡선이야. 근데 물리에서는 2차 함수가 곡선은 곡선인데 포물선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포물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포물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곡선인 거야. 그래갖고 봐봐. 여기서 이게 뭐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속력이지. 속력이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이게 등가속도야. 포물선은 뭐라고?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요 곡선 중에 포물선은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근데 여기서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야? 속력이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모양아 이렇게 던졌대. 하나는 이렇게 A, B로 던졌대. 근데 뭐 차이냐면 얘는 2m/s고 얘는 3m/s. 수평 방향의 속력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얘들 어떻다?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떨어져. 왜? 뭐에 의해서 결정돼? 낙하속력은? 낙하시간, 낙하속력은 높이에 의해서 결정돼. 낙하시간이 똑같아요. 단지 수평도달 거리는 여기 수평도달 거리 보잖아요. 수평도달 거리는
봐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그럼 이동거리 R은 따라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근데 시간이 있죠. 근데 속력이 누가? 만약에 2초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2초니까 4m.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몇 미터인가? 6m. 그래서 얘가 더 멀리 가요. 이해되니? 그리고 봐봐 또 둘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틀린 높이에 떨어졌는데 둘 다 3m 밖에. 그럼 누가 먼저 떨어져? B가 높이가 저기 있다. 근데 누가 더 멀리 가니? 이번에는 뭐가 일정해? 속력이 일정하지. 수평방향 속력이 일정하지. 그러니까 뭐에 비례? 시간에. 수평 도달거리는 시간에 비례. 얘가 시간이 더 걸리니까 더 걸리네.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탐구 자료창에서 자연학하는 물체의 수평방향으로 날아간 물체의 운동 비교하기. 그림과 같이 책상 한쪽 끝에 30cm 자리를 걸치고 두 원형 나무 토막 A, B를 책상과 자위에 올려놓는다. 자의 중심을 손가락에 두고 자 끝을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서 A는 아래로 떨어지고 B는 어디로 떨어진대? 저기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한다. 이때 A,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때 그래갖고 자 그랬을 때 자연학하는 물체 운동은 자 시간을 뭘로 나눠준다? 시간을 구간 이동거리로 나눠줘. 그러면 구간 평균 속도가 나오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뭐까지 보여야 돼? 가속도까지 보여야 돼. 그러면 가속도는 뭐니?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줘. 그러면 얘가 구간별 평균 속력이 됐지. 여기 있다가 또 속도 변화를 구해. 또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구간별 속력이 0.38. 얼마야? 1.46. 2.44지. 그럼 속도 변화량이 얼마니? 얼마냐? 0.98이지. 얘도 0.98이지. 얘를 0.1초로 나눠. 그럼 가속도는 9.8m/s. 9.8m/s.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수평으로 운동하는 물체 운동 B는 연직 방향은 똑같아. 자연학하고 9.8m/s로 똑같아. 수평 방향은 이동거리가 0.025, 0.025. 그 구간 평균 속력이 0.25, 0.25, 0.25, 0.25, 0.25 있지. 그건 뭐야? 등속 운동이지. 이해됐지? 자연학한 물체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하고 수평으로 날아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학화 하는 물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넘기고 봐라. 자, 그다음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 원운동에서 자, 선생님 뭐라 했어? 아까 지금 똑같은 높이에 던지지. 근데 수평 방향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간다 했지. 말했잖아. 멀리 간다 했지. 봐봐.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단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 단진 속력이 빠를수록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나간다. 속력에 따라 왜? 시간은 똑같지.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수평 방향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수평 도달거리가 길지.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여 가속도는 같다. 따라서 같은 높이에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운동하는 물체는 동시에 수평면에서 돌아간다. 그리고 뉴턴의 사고 실험이 있어. 뉴턴의 사고 실험이 있다. 뉴턴은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원운동하는 까닭을 수평으로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뭐냐면 아주 높은 산에서 속력을 달리하여 대포를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가겠지. 그러다가 포탄이 매우 빠르게 발사되면 포탄은 지구로 떨어지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고 주위를 원운동할 거야. 뭐 달도 이런 원리로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갖다가 원운동한다 그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옆에 봐라. 수평 방향의 속력에 따른 물체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력이 빠를수록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나가지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운동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같아. 동시에 이게 시간은 똑같아. 동시에 떨어져요. 그러냐? 수평 방향의 속력이 빠른 물체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중력 방향은 지표면의 좁은 영역에서 중력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의 위치에 따라 중력의 방향이 달라진다. 즉 중력은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자 봐라.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봐봐. 달은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운동 방향이 등속 원운동은 먼 일정이야. 속력은 일정이야. 근데 매 지점마다 방향이 변해. 그러니까 등속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라 무슨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인 거야. 이해됐어? 응? 그래가지고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인공위성도 달과 같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원운동을 한다. 그리고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해됐지? 그러면 옆에 봐. 왜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기 위해 물체의 발사 속도는 얼마가 될까? 자, 지구의 공류를 고려하면 어떤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8km 이동했을 때 물체의 높이는 5m가 떨어진다. 근데 자연낙하하는데 물체는 1초에 약 5m를 낙하해. 그러면 8km/s로 쏴주지. 그러면 얘가 1초 동안에 5m를 낙하해. 그러면 공률도 5m거든. 그래갖고 계속 똑같은 높이에서 계속 돌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원운동은 물체가 원을 그리며 도는 운동이다. 물체에 연결된 줄은 물체의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뀐다.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다. 그래서 물체는 원의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한다. 줄을 놓으면 물체는 접선 방향으로 들어간다. 이해됐지? 문제 풀어하니? 문제 다 풀었어? 안 풀었어? 그거 풀면 되네. 이거 딱 풀면 딱 되네. 됐어? 오늘까지? 이해했어? 못했어?